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2일 27차 교섭에서 임단협 타결이 됐는데요. 임단협 내용 짤막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임단협은 5개의 합의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협약, 중앙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임금협약, 임금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그리고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임단협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23년도 4월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6월부터 대표교섭, 실무교섭 등 27차까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관타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 사측이 처음부터 전면적인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계약안을 막기 위해서요, 몇 차례 결렬 위기도 막고 끈질기게 사측을 설득하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과정에서 사측은 단협 해지 통보까지 내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22일 단협을 시작한 지 거의 10개월여 만에 27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 임단 교섭에서는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타임오프가 삭제되는 등 몇 가지 계약안도 있었습니다만 조합원 여러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지키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 임단협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보면요. 사실 사측 계약안이 중앙단체협약에서 10조 홍보활동, 현장 출입, 근로시간, 공예직무, 공예직무란 예비군 민방위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휴업수당, 여성조합원들 보건휴가일까지 전면적인 계약안 들고 나왔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 전부 다 원안을 사수하는 방향에서 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협약에서도 사측은 몇 가지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 우리 월 2시간 했던 유급 근로시간을 삭제한다든지 타임오프를 삭제한다든지 유급휴일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특별유급휴가, 즉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또는 결혼 때 이렇게 주어졌던 유급휴가를 삭제한다든지 연차휴가를 좀 일부를 줄인다는 방향에서 사실 계약안 들고 나왔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 대부분 원안 사수를 했고요. 다만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현장당 한 명이 월 3일에 유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고요. 나머지는 다 원안을 사수하는 방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인 보충협약 두 번째, 첫 번째는 임금과 관련해서도 사측이 유보임금을 늘리는 것 또는 인사원칙에서 많은 계약안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기공과 조공을 구분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율을 지정한다든지, 팀장의 경우에 12년 이상이 안 되면 팀장의 자격을 안 주겠다든지, 또는 반장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팀장, 반장이 아니라 팀장 체계로 가겠다는 거, 또는 투입 시에 팀 복수 추천. 이건 뭐냐면 투입을 투입할 때 두 팀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 그중에 사측이 한 팀을 골라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일이 좀 부족하거나 손이 느린 팀들은 사실상 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다음에 사측이 팀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교체권을 달라든지, 공정이 종료되면 사측의 판단은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의 인사원칙을 두고 나왔습니다만 전부 다 원안을 지키는 방향에서 사수를 했습니다. 제6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측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6조 인사원칙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규 현장이 개설되면 노동조합이 회사와 고용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단체협약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우선 협상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보충협약에서 다뤄졌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협약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사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고 이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설사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1만 원 인상 요구를 접고 일단 동결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만 기공의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1만 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수용을 했고요. 이 보충협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과급제 도입입니다.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는 좀 불가피하게
회사가 요구하는 생산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향에서 성과급제를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성과에 미달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 임금 외에도 유급공휴일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식대는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급제 하면 흔히 도급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고용을 전제로 한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과급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13회를 하기로 했죠. 13회를 해배를 못 하더라도 목수들 같은 경우에 정해진 임금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 유급공휴일 수당, 연차 수당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의에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협약 제5조에 성과급 팀 운영 구간이 새롭게 좀 들어갔는데요. 성과급을 계산할 때 순수 공수에 식대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사측은 유급공휴일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성과급을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팀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식대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과급 계산을 하기로 했고요. 이 성과급의 기준은 당연히 회사와 들어가는 그 팀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팀장이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물량을 뽑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급이 발생하게 되면 팀장이 지급 기준을 제시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이 작업 구간의 공정한 배분은 뭐냐면 예전에 일반 팀에게는 작업하기 좋은 구간을 주고 노조팀은 작업 어려운 구간을 줬던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작업 구간을 배분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형틀 목수의 기준은 15명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다만 생산성에 미달하거나 또는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근태의 문제가 있는 팀의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일단 길은 좀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기금과 복지비 지급 규정인데요. 사측은 복지기금 삭제를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유지할 것을 제기했고 그래서 원한 대로 그리고 복지기금에서 경조사비 삭제도 마찬가지로 원한을 사수하는 방향에서 지급을 했고요. 다만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일정하게는 금액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50만 원씩 주던 것들이 30만 원으로 좀 줄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이 경조사비 복지기금은 노동조합과 사측이 돈을 동시에 출연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사실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1년에 수천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복지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는 임단협 사항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조건 내에서 사실 이렇게 좀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다만 지대 경조사비의 경우는 이제 지부에서 경조사비가 별도로 나가고 지대 경조사비가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지대비도 거의 지금 적자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대비 경조사비도 지대에서 주는 경조사비는 더 지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 점 조합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단협에 대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요.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공안 탄압 그리고 건설 자본의 고용 거부, 타임오프 지급 중단이 사실 동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거부되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밀려나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현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단협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노동조합에는 타임오프를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상근 간부들을 감축하고 상근 간부들의 임금 삭감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건설 경기가 하락되면서 사실은 고통이 좀 배로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부들 또 열성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무단협 등 단협 계약을 막아낸 게 2023년 임단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임단협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3월 10일 07시부터 3월 13일
16시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